안녕하세요. 코나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. 여기는 용산에 있는 셀렉트라는 하이엔드 오디오 숍입니다. 저희가 이전 편에서 여기 있는 오랜더의 NH1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네트워크 스위치가 오디오에서 하는 역할들, 음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참 알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단으로 구성해서,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 NH10을 두 대를 동원해서 한 대를 사용했을 때와 두 대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, 이것도 알아보고요. 추가로 보너스로 오랜더에서 나온 MC10이라는 루비딤 클럭이죠. 그거까지 동원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익스트림 버전 리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1편에서 대부분 이제 자세한 그 기능이나 설계는 알아보기는 했는데요. 이거를 두 개를 왜 사용하나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. 저는 두 개를 사용할 때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은 1차 NH10에서는 공유기나 여기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통해서 인입되는 전기적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절연을 통해서 다 걸러내주고, 2차에서 또 한번 걸러주긴 하지만 2차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덜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훨씬 더 순수한 오디오 데이터만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지금 이제 코나님이 말을 한 거는 계속해서 구리 랜선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이죠. 그러니까 2단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도 세팅이 돼 있지만은 두 개 지금 이 NH10을 광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는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또 있는 거죠. 거기다가 두 개를 연결하면 클럭도 리클러킹을 이제 두 번 이렇게 거치게 되니까, 그렇죠. 지터 노이즈의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요즘 이 똑같은 기기를 두 대를 동원하는 게 꼭 네트워크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참 재미난 거리가 뭐였냐면은 뮤직 서버 겸 네트워크 스트리머, 이게 이제 통합 제품이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잖아요. 많이 나왔죠. 그런데 이거를 두 대를 동원을 해서 하나는 뮤직 서버 전용, 하나는 스트리머 전용으로 분리해서 쓰면은 음질이 더 좋아진다. 그래갖고 이게 거의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 열풍이 막 불었어요. 그리고 특히 뮤직 서버를 룬 코어로 사용할 경우에 이걸 한 대로 사용하면 룬에 잠긴 라트, 그 룬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거기서 룬의 어떤 장점이 희석이 되니까 이거를 분리를 하면 라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두 대를 이용을 하는 유저들이 되게 많았는데, 이번에는 네트워크 스위치도 다단 구성이에요.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링을 두 번 하는 효과도 있고,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볼 중간 케이블을 광으로 연결해서 광절연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FP 이제 광 전송은 이 광 전도체가 거의 이제 전기적으로 노이즈가 간섭될 그런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단 구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. 그러니까 공유기 다음에 첫 번째 NH10을 하나 쓰고, 그리고 최대한 이제 랜 케이블은 짧은 랜 케이블을 쓰고, 첫 번째 NH10과 두 번째 NH10은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.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SFP 이 전송이 거의 수백 미터를 전송해도 장거리 전송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이 광 자체가 어떤 전도성이 없으니까 노이즈가 유입될 확률이 거의 없는,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중간에 이용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SFP 모듈 자체가 안에서 전기를 광으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떨궈내는 그 효과가 아주 큰 거죠.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광 케이블이 노이즈를 흡수하거나 빨아들이지 않고서 전송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꿀 때 거기서 광 절연을 시킴으로써 노이즈가 탈락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이게 SFP와 SFP 플러스 모두 지원을 하죠. SFP 플러스는 이제 10기가까지 지원을 하는 규격입니다. 그러니까 대역폭도 넓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광 전송이라는 거는 이 구리 전송, 구리 랜 전송하고 다르게 클럭 신호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신 입장에서 그 클럭 신호를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럭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. 클럭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스터 클럭을 외부에서 두 대에 동시에 들어가면은 더 효과가 좋아진, 체감상 효과가 더 좋아진 게 그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
그래서 이 다단의 네트워크 스위치 시스템이 요즘에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 사이에서 이슈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, 공유기와 네트워크 플레이어, 뮤직 서버 이게 사이에 두 개를 두고 두 개의 네트워크 스위치 사이는 SFP 광저련을 시켜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음질적으로 상승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, 되게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참 오랜더가 참 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. 이렇게 NH10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입장인데 네. SFP 포트가 두 개를 마련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기기당 하나씩 이렇게 전용 아, 네. 이 SFP 모듈이거든요. 여기는 이제 포트고 그렇죠. 이 안에서 이제 광 변환을 이제 전기를 이제 광으로 바꾸고 또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광으로 바꿔서 또 보내야 되고 네.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모듈과 전용 광 네. 케이블을 포함시켜서 준다는 거. 이건 되게 양식 있는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대를 하면 요게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DP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예.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별도 구매 비용 없이 이 NH10이 갖고 있는 SFP 광 전송이라는 광 변환 및 전송이라는 이 옵션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실제 이번 편에서는 퍼포먼스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은데, 퍼포먼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희도 굉장히 즐기면서 좀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들 열거를 해드리면, 뮤직 서버로 메모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요. 스트리밍 DAC라고 할 수 있죠. MSB의 캐스케이드 DAC를 사용을 했고요. 프리 파워는 할크로의 이퀴녹스 프리, 그 다음에 이클립스 모노 파워 사용을 했습니다. 스피커는 카르마의 DB9S 제품을 이렇게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다 죄다 이제 한 가닥 하는 하이엔드 기기들이고, 그렇죠. 굉장히 대역폭도 넓고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디테일부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 NH10을 한 대 사용했을 때와 두 대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 하나를 사용했을 때와 두 대를 사용했을 때 과연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두 곡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한 대 사용했을 때와 두 대를 광전연에서 사용했을 때 비교해보고 녹음해서 들려드렸는데요.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곡 딱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정말 유려하다,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소리가 매끄러우면서 어항 속에 막 송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 유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좀 바뀌네요. 그러니까 저도 이 네트워크 스위치를 두 대를 동원해서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광전송, 광변환 및 전송 단계를 거쳐서 테스트한 건 요번이 처음이었는데요. 기존에 제가 광 케이블이나 광 전송에 가졌던 편견, 이런 약간 익숙한 그 사운드 있잖아요. 좀 매끄럽지만은 좀 다이나믹스가 좀 떨어지고, 그렇죠. 밀도감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. 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, 사실. 그리고 약간 피복에 너무 이 막을 좀 많이 입혀갖고 너무 미끄덩미끄덩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요번에 이 NH10 두 대로 그렇게 딱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첫 곡 같은 경우에 첫인상은 음이 되게 풍성해졌다. 아까 한 대 이 NH10만 했을 때 우리가 전에 원래 여기 기존에 쓰던 네트워크 스위치랑 격차가 많이 나왔고 더 이상 좋아질까 했는데 두 대를 광전송으로 바꿔버리니까 처음부터 되게 풍성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화사해지고 청감상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 보고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이 광전송 이게 아닌데, 그러니까 단지 노이즈를 떨궈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원 음악 신호에 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만큼 절연 효과가 크다. 그리고 광전송을 할 때 그 유입되는 노이즈가 그만큼 없구나,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제 퍼플레이 이런 곡들, 이 곡은 정말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게 좀 중저역대의 어떤 스피드나 밀도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좋잖아요. 이 두 단으로 2단 구성을 하니까 어택부터 이 디케이 서스테인 이게 굉장히 좀 빨라진 느낌? 딱 피크를 찍고 아주 가볍게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변화를 주는구나, 뭐 그런 부분들은 놀라웠고, 확실히 모든 곡들을 들을 때 굉장히 어택이 빠르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발력 있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근데 김 편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밀도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곡에서 드럼이나 뭐 일렉 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밀도감이 빠지면 되게 허전한, 그렇죠. 그리고 팀도 이제 빠지고 그러면 음악이 굉장히 이제 활력을 잃어버리고 재미없어지는데 오히려 밀도감이 전혀 빠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밀도감이 늘어났다 높아졌다 얘기는 결국 음 하나하나가 좀 단단해졌다는 거잖아요. 예전 표현으로 하면 약간 옥수수빵, 풀빵 이런 느낌에서 좀 더 그 안에가 입자가 그냥 촘촘하고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빵으로 바뀐 그런 느낌? 그리고 더 음이 중저음이 묵직해졌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광 케이블, 광전송의 느낌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더라고요. 이게 두 대를 특히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스피드가 되게 빨라진 느낌을 받았어요. 특히 두 번째 곡에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트워크 스위치와 이 광 변화를 통해서 각종 전자파 노이즈, 고주파 노이즈, 뭐 접지 노이즈를 다 떨궈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고주파 노이즈가 차단이 됨으로써 고주파 데이터가 살아났고, 고주파 수라는 것은 결국 스피드잖아요. 그러니까 1초에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고주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라든지 음상이라든지 사운드 스테이지, 시간축 해상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적막해지고 이런 차원일 줄 알았던 이 다단 구성이 스피드까지, 그리고 음상에 어떤 더 또렷하게 맺히고 이런 변화까지 불러드리는 걸 보고 상당히 감탄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보는 거죠. 끝장을 보자. 저희가 클럭을 붙여봤습니다. 외장 클럭을 오랜더의 이제 마스터 클럭 MC10을 이 두 개에 다 연결을 해서 동기화를 시켜봤어요. 여기 보면 여기 단자 보이시나요? 이게 BNC 단자고 이제 50오hm 규격인데 여기에다가 MC10 이거 루비즘 클럭이죠. 그렇죠. 원래 이제 이 NH10 내부에도 OCXO 아주 좋은 양질의 클럭이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나머지 시스템은 동일하고 이제 MC10만 추가해서 들어봤어요. 그 외장 클럭을 이 두 대 다 붙인 거죠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2단 구성일 때와 여기에 이제 클럭을 붙이고 난 이후에 그 소리 차이가 어떤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.
MC10 루비디움 클럭을 붙여서 동기화를 시켜봤는데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약간은 의외의 저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. 일반적으로 외장 클럭 붙였을 때 단순히 배경이 좀 더 검고 아주 적막하고 보컬이라든가 각 악기들의 정의감이 이제 좀 또렷해지는 약간 그런 게 일반적인 좀 패턴인데, 그런 능력들도 볼 수 있었지만 가장 좀 귀에 들어왔던 것들은 악기들의 하모닉스 특성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각 악기들의 음색이 더 분명하게 좀 살아나는, 그러니까 뮤지컬리티가 저는 더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클럭을 붙이면은 흔히 이제 정의감이라든지 해상력, 음의 예. 분리도 예.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청감상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느 쪽하고 비슷하냐면은 좀 잘 만든 접지 대책을 만들었을 때 맞아요. 그 느낌하고 클럭을 붙였을 때가 좀 비슷했는데, 요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곡 챈트 들었을 때 이 무대 안에서 그 악기들이 중간에 한번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갈 때 그렇죠. 그 동선이 확실하게 보이는 걸 보고서 이 두 대 네트워크 스위치를 두 대 동원할 때는 논리상 클럭을 붙이는 게 낫겠다. 왜냐면 내 앞에 있는 네트워크 NH10은 송신 입장이고 뒤에 오는 애는 수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광전송을 통해서. 그러면은 두 개 다 클럭이 동원이 되는데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 측 입장에서는 데이터 신호를 갖고서 그 안에서 클럭 신호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앞에 거 뒤에 거 그 네트워크 스위치가 따로 놀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더 정교한 정밀도가 높은 OCXO 클럭이 동시에 마스터로 작용을 하니까 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. 그래서 하나만 쓸 때도 한번 클럭을 붙여봤잖아요. 그렇죠. 그때는 음이 확실하게 화사해지고 약간 고음 특성이 위로 쫙 잘 올라가는, 하지만 안 붙였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럽고 중저음이 살아나는,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 그리고 취향의 문제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두 개를 사용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양질의 클럭을 붙이는 게 더 낫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NH10 오랜더의 야심작인데, 하나를 사용했을 때와 다단으로 이제 두 개를 사용했을 때, 그 다음에 MC10 루비디움 클럭을 적용해서 모두 동기화 시켰을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. 저희도 이런 테스트할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재밌었어요. 그리고 오늘 느낀 게, 우리가 흔히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만 코스트 도 오브젝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유저 입장에서, 애호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코스트 도 오브젝트의 그런 상황이 되고, 정말 스트리밍 음원의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두 대를 동원을 하고, 더군다나 그 사이는 SFP 변환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하는 게 확실히 음질적 이득이 있다. 이걸 한번 느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